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봤단 말이야. 그치?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공부했고, 이제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곱셈 나눗셈은 되게 쉬워요. 한번 볼까?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 뭔가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이 얘기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이 부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하다고? 부호. 그래서 마이너스를 개수를 세봤을 때 이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개가 있으면 부호는 플러스가 돼. 전체 부호는 플러스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이 마이너스 개수를 세봤을 때 마이너스 개수가 몇 개 있으면 홀수개 있으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이 된다는 것만 우리가 알아두시면 곱하기 나누기는 아마 쉽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필수예제 1번을 보니까요. 1번에 플러스 6과 플러스 3을 곱한대.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분의 15를 곱했고요. 그다음 3번은 마이너스 9분의 7과 플러스 14분의 3을 곱해봤어. 됐죠? 그럼 제일 먼저 우리 곱하기 못하는 친구들은 없잖아. 만약에 곱하기가 잘 안 된다. 그럼 그거는 중학교 때 약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곱셈에 대한 부분과 나눗셈 부분을 잘 정리 안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럼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곱하기 나누기가 잘 된다면 뭐 오늘 배우는 건 너무 쉽죠. 꿀이지. 왜냐면 6하고 3 곱하면 18인 거 알죠? 이것도 밑에 있는 게 분모고 요 위에 있는 건 다 분자잖아.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면 5죠? 그럼 5하고 15를 곱하면 75가 될 거 아닙니까? 약분하면 되니까. 그치? 요것도 7, 1은 7, 7, 2, 14, 3, 1은 3, 3, 3은 9. 그래서 분모는 얼마? 3하고 2 곱하면 6이고요. 분자는 1이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부호를 뭐로 결정하냐면 마이너스 개수가 짝수라고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없죠. 우리가 사실은 원래 어떻게 배우냐면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다른 부호끼리 곱하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배우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다른 부호끼리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하거나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같은 부호끼리 곱할 때는 부호가 플러스가 돼요. 같은 말 하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같은 부호끼리 곱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 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부호끼리 곱했으니까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다른 부호끼리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봐도 된다고. 보세요.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부호가 몇 개 있어? 짝수개 있죠. 그러니까 전체 부호는 플러스로 놓으면 된다고. 그 다음 3번은 마이너스 부호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그럼 홀수개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전체 부호를 뭐로 넣으라고? 마이너스 넣으라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의미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플러스, 다른 부호끼리 곱하면 마이너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얘는 같은 부호끼리 곱했다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부호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홀수개가 아닌 거니까 플러스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됐습니까? 뭐 간단해가지고 그다음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까? 4번 소수 나오는 건 어떻게 되나 볼게. 플러스 2분의 3 했다가 지금 선생님이 보는 교재는요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교재예요. 그거를 우리가 대표 교재로 잡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소수가 나왔을 때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중학교부터는 소수보다는 분수를 고쳐서 푸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봐 선생님은. 그래서 이 마이너스 0.1을 분수로 고치면 빼기 10분의 2 또는 약분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은 5분의 1이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2일은 2일은 2가 되는 거니까 일단 숫자는 얼마가 될까? 부호 다 무시하고 분모는 1하고 10을 곱하니까 10이고요. 분자는 3하고 1 곱하니까 3이 되겠죠.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와 플러스 다른 부호끼리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써도 되고 마이너스가 홀수기 했으니까 빼기 써도 되고, 그럼 답은 10분의 3 마이너스 10분의 3 써주면 되겠지. 처음 배울 때 이 마이너스 부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수학에서는 부호가 되게 중요한 거야. 플러스가 있냐 뭐 마이너스냐 이거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부호 빼먹는 거 많이 있거든요. 부호를 빼먹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꼭 부호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이런 것들 설마 모르겠나 싶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있지. 우리 마이너스 8하고 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되게 주저주저하는 친구 있는데 어떤 수에다가 0을 곱해도 항상 그 값은 뭐가 된다? 0이다 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 곱셈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곱셈에서 사용하는 법칙들이 있어. 무슨 법칙이냐면 첫 번째가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곱셈의 교환 법칙.
나 이거 들어본 적 있는데 왜 그러지? 사실 우리 덧셈의 교환 법칙도 배웠잖아. 그치? 덧셈에서도 교환 법칙, 순서를 바꿔도 되는 것처럼 곱셈도 교환 법칙, 순서 바꿔도 되는 거야. 즉 A 곱하기 B를 한 거나 B 곱하기 A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같다. 이게 바로 교환 법칙이에요. 쌤, 그럼 왜 뺄셈의 교환 법칙은 안 설명해 주셨어요? 뺄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5에서 3을 뺀 거랑요, 또 순서 바꿔 3에서 5를 뺀 건 다르죠. 5에서 3을 빼면 2잖아. 3에서 5를 빼면 어떻게 될까? 3에서 왼쪽으로 5칸을 더 간 거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려봐도 알겠지만 얘는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뺄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돼. 덧셈과 곱셈에서만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고요. 또 두 번째 배웠던 게 그럼 뭐냐면 곱셈의 무슨 법칙?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쵸? 덧셈에서도 우리가 했었는데 결합 법칙이 되려면 일단 수가 3개 있어야 되거든요. 3개 이상. 그럼 A 곱하기 B 곱하기 C,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을 때 앞에 거 2개를 먼저 결합한 거랑 뒤에 거 2개를 결합한 거랑 결과가 어떻다? 같다. 이게 바로 곱셈의 결합 법칙이야. 그러니까 곱셈에서는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이 다 성립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필수예제 2번은 요거에 관한 문제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15. 2번 8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9분의 2. 하나 더 긴 거 해볼까? 3번 2분의 7 곱하기 20 곱하기 마이너스 21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야, 그럼 이거 앞에부터 해주면 될 것 같아. 부호 일단 무시합시다. 4랑 7을 곱하면 얼마야? 28이죠. 28하고 15를 곱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28, 15 곱해볼까? 5, 8에 40, 2, 50이니까 140. 8, 1은 8, 1, 2는 2. 그럼 얼마가 돼? 하나 올라가니까 4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총 몇 개 있어? 3개 있죠? 마이너스 부호가 홀수에 있으면 전체 부호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가능하죠? 2번은 뭐 해줘볼까? 약분 해볼까? 약분? 3, 1은 3, 3, 3은 9, 2, 1은 2, 2, 2는 4, 2, 1은 2, 2, 4,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분모에는 뭐가 남을까? 그렇죠. 분모는 2하고 3이 남는데 곱하기니까 3이 되고요. 분자는 4, 1은 4, 또 1 곱하니까 4가 되겠지. 근데 전체에 마이너스가 한 개밖에 없어.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으면 전체 부호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 뺄셈은 가운데 붙이거나 위에다 붙이면 돼. 같은 의미니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이제 뭐 해볼까? 약분부터 한번 해볼까요? 큰 것부터 한번 지어보자. 10하고 20하고 큼지막하게 약분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7일은 7, 7, 3, 21. 크게 없애볼게. 이것도 2, 1은 2, 2, 1은 2.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분모에 뭐가 남을까요? 1하고 3하고만 남으니까 1 곱하기 3은 3. 분자는 1 곱하기 1 곱하기 5 곱하기 1이니까 5가 되고 마이너스가 몇 개인지 따져볼게. 하나, 2개 있죠. 마이너스가 2개 곱해져 있으면 짝수개 곱해져 있으니까 전체 부호는 뭐다? 플러스가 된다. 또는 이거는 플러스 부호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5라고 써주면 돼. 중학교 때는 대분수를 안 바꿔도 돼요. 가분수로 써도 답으로 인정이 되니까 써도 상관은 없고 이렇게 해서 곱셈도 정리가 됐어. 3개 이상인 수를 곱해도 똑같이 여러분들 해주면 돼. 부호만 조심해주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여러분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제 나왔어. 요거 때문에 많이들 아이들이 털리거든. 야, 뭐 때문에 지금 털리나 한번 봅시다. 요게 생긴 게 거의 비슷하거든. 근데 의미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3개를 한번 써볼게요. 플러스 2의 세제곱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요 4개가 뭐 거의 비슷하게도 보이고 이러는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첫 번째 플러스 2의 세제곱은 뭐냐면 괄호 안에 지금 플러스 2가 있죠. 이 플러스 2를 사실상 몇 번 곱했다는 거야? 한 번, 2번, 3번 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를 3번 곱하면 2, 2는 4, 4, 2, 8이 되고요. 마이너스 부호가 없죠. 다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 8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됐죠? 근데 밑에 있는 건 뭘까? 밑에 있는 거는 괄호 안에 있는 누구를?
마이너스 1을 3번 곱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3번 곱하면 빼기 2, 빼기 2. 2는 4, 4, 2, 8.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 홀수계 있죠? 그럼 전체 보호는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뭐 쉽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암산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얘랑을 곱해버리는 친구도 있거든. 2하고 3을 곱해서 6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지. 똥꼬에 힘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긴장 안 하고 풀면 다 틀리는 거야. 나 이번에 되게 느낌이 좋아. 다 맞는 것 같아. 매개 보면 다 틀린단 말이야. 왜? 대충 푸니까 긴장하고 풀어야지. 2를 3번 곱한 건 2는 4, 4, 2, 8인 거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 건 뭘까? 괄호 안에 있는 놈이 누구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빼기 2를 2번 곱한 거죠. 그러면 2 곱하기는 4고요. 빼기가 2번. 짝수에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됐죠? 근데 네 번째 거는 제곱이 있지만 괄호가 없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 괄호가 안 붙었기 때문에 2만 제곱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는 그냥 한 번 쓴 거고 2만 이렇게 2번 곱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한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2는 4. 다른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괄호가 있고 없고 또 조심해야 되고 또 가끔 장난질 치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많이들 틀리거든. 아, 선생님 괄호 있으면은 조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얘는 괄호가 있지만 제곱이 괄호 밖에 없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를 제곱한 게 아니야. 괄호 밖에 이렇게 제곱이 있으면 마이너스도 2번 곱하고 2도 2번 곱한 게 맞지만 지금 괄호 안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한 번 곱한 거고 2만 2번 곱해서 2 곱하기 2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괄호 있다고 다 제곱한 거다 이런 뜻은 아니야. 알아듣겠습니까? 괄호 밖에 제곱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1은 100제곱하거나 뭐 3번 곱하거나 다 어떻게 되겠어? 1이죠? 이것도 되게 실수 많이 해. 1의 100제곱을 100으로 쓰는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 됐습니까? 야, 그러면 필수의 제 3번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3번? 1번에 보면은요. 플러스 2의 5제곱 2번 마이너스 4의 세제곱 3번 빼기 1의 8제곱 4번 빼기 3분의 2의 제곱. 이건 한 번만 더 해볼게. 5번 빼기 1의 5제곱 빼기 2의 제곱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먼저 얘는 괄호 밖에 5제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아, 얘는 플러스 1을 5번 곱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플러스는 5번 곱해도 플러스예요. 그쵸? 같은 부호끼리 곱하는 건 2를 5번 곱하면 2, 5, 10이 아니라고. 2를 5번 곱한 거 귀찮아도 해봐야 되겠지, 그치? 2는 4, 4, 2, 8, 8, 2, 16, 16 곱하기 2니까 32 이렇게 해도 되고 조금 생각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안 곱해. 2 3개 곱하면 8인 거 알죠? 2 2개 곱한 거 산 거 알죠? 그럼 곱하면 8, 4, 32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몇 번 곱한 걸까? 괄호 밖에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번 곱한 거야. 한번 써볼까? 마이너스 4를 3번 곱했다고. 근데 이렇게 풀면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고. 이러지 말고 빼기도 몇 번 곱했어? 3번. 그럼 홀수번 곱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4 3번 곱하면 뭐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봐야 되겠지. 그럼 4, 4, 16. 거기다 4를 곱하면 4, 6, 24. 2 올라가니까 64가 돼서 마이너스 64가 답이 될 수 있겠죠. 됐죠? 세 번째 거는 8제곱이 괄호 밖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몇 번 곱한 거야? 8번 곱한 거야. 그럼 빼기 8번 곱하면 플러스죠? 1은 8번 곱해도 얼마야? 1이 될 수 있겠죠. 아까 말했잖아. 1은 여러 번 곱해도 1이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요거 마마 풀풀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거듭제곱이 나오면 거듭제곱이 1등이야. 그러니까 괄호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보세요. 이 마이너스 제곱했을까 안 했을까? 그렇죠. 괄호 밖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번 곱한 거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지. 아까 빼기가 짝수개 곱해주면 플러스라고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분모 따로 하면 분모 3을 제곱하면 3, 3은 9야. 3이 6이 아니라 분자 2를 제곱하면 4가 되겠지. 요까지 한 다음에 앞에 별도로 마이너스가 한 번 더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부호가 홀수에 있으니까 얘는 부호가 뭐가 돼? 마이너스 9분의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얘는 빼기를 5번 곱한 게 아니야. 그치? 괄호가 없기 때문에 빼기는 그냥 이 하나 있는 거고 1만 5번 곱했거든. 1의 5제곱 1 이렇게. 다시 괄호 밖에 제곱이 있죠? 그럼 마이너스 2번 곱하면
플러스 2를 제곱하면 4가 되겠지. 그럼 2하고 4를 곱하면 4고요. 마이너스 부호가 한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됩니까? 이렇게 해서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끝났어. 뭐 술술 나가고 있는 거 맞죠? 이제 아까 우리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배웠잖아, 곱셈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분배 법칙 그리고 나눗셈 이렇게 하면 오늘 배울 내용들은 끝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까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은 했는데 분배 법칙이라는 거를 조금 우리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렇지? 이 분배 법칙이 앞으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니까 별표하고 꼭 기억을 하셔요. 분배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 사이좋게 나눠주는 건데 뭐냐면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이렇게 있다면 괄호 밖에 있는 이 A 곱하기를 B에다 한번 곱해주는 거야. A와 B를 한번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가운데 부호 더하기를 써주고 또 A를 다시 C랑 곱해주는 거야. A 곱하기 C.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야. 한 번씩 곱해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뭐 A 곱하기 B 빼기 C다. 그럼 얘도 이렇게 한번 곱해주면 A 곱하기 B. 가운데 부호 빼기니까 빼기 한번 써주고 다시 A랑 C랑 곱해주면 이게 바로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 분배 법칙 하면 이렇게 나눠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요거를 보면은 A 곱하기 A 곱하기가 똑같죠. A 곱하기가 똑같이 들어있죠. 그러면 A 곱하기를 써주고 괄호 안에다가 뭘 써주면 되냐면 여기다 B를 써줄 거야. 왜? 그래야 A랑 B랑 곱해서 A 곱하기 B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빼기니까 빼기 써주고 다시 A 곱하기 C가 되려면 여기다 C 써주면 되겠지. 그래야 얘랑 분배해서 A 곱하기 C가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요것도 분배 법칙이야. 그러니까 한 번씩 곱해주는 것도 분배지만 공통인 A 곱하기가 있을 때 A 곱하기 괄호를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을 하거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려워요라고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야 돼. 공통인 곱하기 찾았죠? 그럼 A 곱하기 일단 괄호를 쓰시고요. A 곱하기 쓴 다음에 나머지 공통인 거 아닌 거 겹치지 않는 B 빼기 C를 괄호 안에 써주면 이렇게 정리가 끝나는 거란 말이지. 됐습니까? 자세한 것들을 좀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제 네 번째 예제를 한번 들어가 볼까? 분배 법칙에 대한 내용. 뭐 분배 법칙 왜 배워 하는데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계산이 훨씬 쉬워져요. 1번 2번 이렇게.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거를 분배 법칙 설명 안 하고 풀려면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이걸 뭐 통분 해가지고 부호 계산해서 곱하기 48 또 약분하고 하잖아, 그치?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괄호 안에는 더하기나 빼기가 있어야 돼, 그치? 괄호 안에는 덧셈이나 뺄셈이 있고 괄호 밖에 곱하기가 있을 때 분배 법칙 쓸 수 있는 거야. 괄호 안에는 덧셈이나 뺄셈이 있고 괄호 밖에 곱하기가 있을 때 이 곱하기 48을 뒤에서 곱해도 돼. 이렇게 한 번씩 곱해주는 걸 분배 법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쌤, 저 뒤에서 곱하는 게 좀 껄끄러워요 라고 한다면 곱하기 아까 말했듯이 교환 법칙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48 곱하기 괄호 열고 빼기 8분의 1 더하기 플러스 12분의 7 이런 다음에 분배 법칙 해도 돼요. 한번 곱해볼까?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48 곱하기 빼기 8분의 1 그 다음 가운데 부호 더하기 크게 써주고 다시 이렇게 한번 또 곱해주면 48 곱하기 플러스 12분의 7 에이 뭐 그래도 똑같지 않나? 약분되잖아. 8, 1은 8, 8, 6, 48 여기도 10이랑 48 큼지막하게 약분하면 4가 되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얼마일까? 6 곱하기 1이니까 일단 6 쓰고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잖아. 홀수에 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얘 계산한 게 지금 얼마냐면요. 빼기 6이 된 거야. 두 번째 거 계산하면 얼마일까? 분모는 없고요. 4랑 7이랑 곱하면 28이 되겠죠. 그거를 다시 뭐 한 거야? 더한 거지. 그럼 우리 지난번에 덧셈 뺄셈 배웠잖아. 플러스 파가 28명이고 마이너스 파 6명이 합쳤어. 싸웠어. 몇 명이 살아남을까? 플러스 파가 쪽수가 더 많죠? 얼마큼? 28에서 6 빼보면 알 거 아니야. 20, 이만큼 많으니까 답은 20이 써주면 된다. 이 얘기죠. 됐어요? 2번도 볼게요. 이거를 막 약분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분배 법칙이 아직 약해. 개념이. 더 생각을 해보는데 보니까
32 곱하기 32 곱하기가 똑같죠. 이때 분배 법칙이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거야. 봐. 32 곱하기가 똑같이 있으니까 32 곱하기 쓰고 일단 괄호를 큼지막하게 쓰세요. 이렇게 넓게. 그다음에 이 괄호 안에 누굴 쓰면 되냐면 32 곱하기가 아닌 나머지 49분의 115 가운데 부호 더하기 49분의 32를 써주는 거야. 이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묶는 것도. 공통인 거 쓰고 괄호 안에 나머지 것도 써주면 되지. 그럼 뭐가요? 복잡하기만 한데 과연 그럴까? 49분에 더하면 49분에 115에다가 32 더하면 7, 4, 1, 147이 되거든. 근데요, 약분이 돼. 49로 약분하면 이건 1 되고 얘는 3이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 빨리 하세요 하는데 선생님 이런 거예요. 9로 끝나는 9단 중에서 1이 자리가 7로 끝나려면 9, 3, 27 있잖아. 그래서 9 곱하기 3, 27. 될 것 같은데 실제로 3을 곱해보면 4, 3, 12, 3, 9, 27, 147 되잖아. 조금 찾는 게 빠르지. 물론 계산도 빠르긴 하지만 그런 거 찾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계산이 빨리빨리 되죠. 편하고. 야, 그러면 30이랑 3 곱하면 되니까 32 곱하기 3. 3이 6, 3, 3, 9. 90 얼마가 될 수 있다? 6이 된다. 이것도 분배 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나눠서 곱하는 것도 분배지만 묶는 것도 분배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곱하기는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나누기로 좀 들어갈 건데 나누기도 쉬워. 왜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나누기 나오면 뭐로 바꾼다고 배웠죠? 곱하기로 바꾸는데 역수로 바꾼다고 했던 거 기억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새로운 단어부터 하나 할까? 역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역수. 이 역자가 바꿀 역자. 체인지 한다는 거야. 그럼 뭐랑 뭐를 체인지 하냐면 분모와 분자를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서 3분의 2의 역수는 뭐냐면 2분의 3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8의 역수는 뭐가 될까? 그러면 부호는 안 바꾸는 거야, 얘들아. 분모와 분자만 바꾸는 거거든. 그럼 빼기 8분의 5. 이게 역수가 되는 거지. 1과 2분의 1의 역수는 뭘까요? 그러면 보통 1과 1분의 2라고 많이 쓰거든요. 근데 대분수의 역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를 가분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얘를 가분수로 바꾸면 2분의 3이 되거든. 그래서 1과 2분의 1의 역수는 1과 1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2라고 써줘야 돼. 됐습니까? 0.8의 역수는 뭘까? 뭐 어떤 친구는 0.8분의 1 쓰는 애들도 있는데 0.8이면 분수로 고치세요. 그럼 10분의 8이죠. 10분의 8이니까 결국 8분의 10이 바로 역수가 될 수 있겠지. 두 개만 더 해볼까? 1의 역수는 뭘까? 그렇죠. 1의 역수는 1이에요. 왜냐면 1은 1분의 1이니까 분모 분자 바꿔도 1이 되는 거지. 0의 역수는요? 0의 역수는 없어요. 왜냐면 역수는 분모와 분자를 바꾼다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역수끼리는 곱하면 항상 1이 나와야 돼. 역수가 맞다면 둘이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1하고 1 곱하면 1 나오는 거 맞잖아. 하지만 0은 뭐랑 곱해도 1이 나올 수 없으니까 0의 역수는 없는 거야. 0.8하고 8분의 10 곱하면 진짜 1 나와요. 2분의 3과 3분의 2 곱하면 1 나와요. 빼기 5분의 8 빼기 8분의 5 곱해도 1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역수끼리 곱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죠? 조심할 것만 하면 되겠지. 이제 나눗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필수 예제 5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누기도 부호만 조심하면 되거든. 플러스 12 나누기 플러스 3 마이너스 4.8 나누기 플러스 6 마이너스 6 나누기 플러스 2분의 3 4번 마이너스 0.7 나누기 플러스 15분의 14 이렇게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먼저 나눗셈도 여러분들 뭐 12 나누기 3 금방 계산할 수도 있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12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분모와 분자가 바뀌는 거 아니야. 3은 1분의 3이니까 역수해주면 3분의 1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3, 1은 3, 3, 4, 12 4 나오는 거 가능하고요. 이 나눗셈도 곱하기처럼 마이너스가 몇 개 있는지만 따져보면 되는 거야. 같은 부호끼리 나눠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 부호가 짝수에 있을 때 플러스라고 봐도 돼. 이것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4.8이면 10분의 48이죠?
아까 소수 나오면 분수로 고치라고 했잖아. 나누기 6은 6분의 1이죠. 물론 플러스 이렇게. 그렇죠? 그럼 6, 1은 6, 6, 8에 48, 2, 4, 8, 2, 5, 10이니까 일단은 분모는 얼마예요? 5 곱하기 1이니까 5죠? 분자는 4 곱하기 1이니까 4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한 개 있네.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 그렇죠? 아까 곱셈하고 똑같이 적용시키면 돼요. 얘도 곱하기로 먼저 바꿀게요. 빼기 6 곱하기 플러스 3분의 2. 그럼 숫자부터 계산해볼까? 3, 1은 3, 3, 2, 6. 그럼 곱하면 2 곱하기는 4죠. 그 다음 마이너스가 한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됩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거도 0.7이니까 빼기 10분의 7 곱하기 플러스 14분의 15 이렇게. 그럼 얼마? 7, 1은 7, 7, 2, 14, 5, 3, 15, 5, 2, 10.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될까? 분모는 2랑 2랑 곱하니까 4, 1하고 3 곱하면 3,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쉽죠? 곱하기 나누기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역수에 관한 문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필수예제 6번을 보면 뭐가 돼 있냐면 마이너스 6의 역수와 그걸 A로 놨대. 1.5의 역수를 B라고 놨는데 A 나누기 B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 역수에 관한 문제네. 그렇죠? 그럼 빼기 6의 역수 얼마일까? 이 6이라는 거는 사실 분모가 없는 게 아니고 1분의가 생략된 거거든. 그럼 역수는 아까 말했듯이 부호는 그대로인 거고 분모 분자 바꾸는 거니까 6분의 1. 요게 A 값이 되는 거지. 1.5의 역수는 어떻게 될까? 1.5를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15. 5로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거든. 2분의 3의 역수는 뭐가 될까?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이거지. A값 빼기 6분의 1 나누기 B값 얼마? 3분의 2. 그럼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꿀게요.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약분하면 3, 1은 3, 3, 2, 6 맞죠? 그럼 분모에 얼마 있어? 2랑 2 곱했으니까 4죠? 분자는 1 곱하기 1, 1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가 한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곱하기랑 나누기랑 부호 결정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뭐가 몇 개 곱해졌냐 또는 몇 개 나눠졌냐 그것만 따져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이걸 왜 배웠냐면 다음 시간에 혼합셈을 배울 거야. 이 혼합셈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요. 선생님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어떤 걸 테스트하거나 평가할 때 이 혼합셈은 기본적으로 보는 문제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가도 계속 계산 때문에 틀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수와 유리수의 혼합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